자, 플롯 개념 우리 들어가다가 앞에 샘플 정도 보다가 멈췄었죠? 네,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실습할 때 이제 띡띡띡 요거를 이제 적게 돼볼 텐데 항상 플롯 포인트 1이 뭔지 플롯 포인트 2가 뭔지 그 지점이 뭐가 돼야 될지 가장 어울릴지 그게 스토리의 가장 일반적인 모범 답안일지 그거만 여러분이 계속 감을 익혀주면 돼요. 플롯 포인트는 항상 극적 전환점이고 요때부터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밌어진다 정도까지만 그 개념을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이야기 세팅, 배경, 주인공 상황 그리고 오늘도 실습해보니까 바로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일막 안에서 그래서 주인공이 뭐 하고 싶은 거지가 드러나야지 일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법새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까지는 일막이 아니에요. 일막을 위한 세팅 단계일 뿐이에요. 항상 여기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까지가 나와야 돼요. 혹은 뭐 어떤 능력을 취득해서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고 혼란에 휩싸이는 대 정도까지는 나와야 일막이에요. 그 다음에 플롯 포인트 1이 지나고 나면 이야기가 배경이나 주변 상황이 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능력이든 어떤 상태든 그게 급물살을 타서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플롯 포인트 2까지는 무엇으로 그 동력이 되느냐면 달라진 주인공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거를 신나게 혹은 암울하게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묘사하다가 턱 걸리는 지점이 플롯 포인트 2예요. 그러니까 가장 맞서기 힘든 어떤 적과 만나든가 로맨스로 따지면 가장 극심한 오해에 휩싸여서 헤어지기 직전이든가 등등등이 플롯 포인트 2입니다. 항상 그래서 삼막 구조 안에서는 요거 대충 분기점만 잘 잡아놔도 끌고 오기는 수월하다까지 하고 요거는 간단히 보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저는 그 20가지 플롯 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신기한 게 저번에 여러분은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엿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감이 오지 않아요? 요거 다 있지 않아요? 20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보온형이 조금 낯설 것인데 요거는 요 안에서 서브로 희생적이다 뭐 희사적 뭔가를 위해 헌신한다까지가 있는데 그거는 희생 플롯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가도 될 거라 믿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이런 책도 있었나 싶은 거 그거를 볼게요. 처음 보는데 왠지 낯설지 않고 뭔가 익숙하고 학습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각인 효과고요. 아마도 여러분 어디선가 꿈을 꿨을 때 추구, 모험, 추적, 구출, 탈출에 대해서는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들었죠? 들었다고 치고 이거 개인적으로는 책이 참 좋아요. 그래서 모든 책이 그렇지만 1시간 안에 제가 이걸 떼드리겠습니다만은 천자문의 천자를 내가 1시간 만에 1000개 다 읽었다고 해서 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서 이럴 땐 좀 투자해보는 것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좀 좋고요. 저는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복수, 마침 이 플롯의 정식적인 첫 설명을 해야 되는 이 플롯 복수가 참 행운적이게도 이 모든 플롯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쉽고 제일 직관적이고 화끈하고 다루기가 만만한 정도의 플롯입니다. 그죠? 잠깐 플롯 갔다 올게요. 자, 요건데 하나씩 읽겠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안타고니스트로부터 보상을 원한다까지가 이 플롯이 가진 어떤 핵심 에너지입니다. 프로타고가 어쩌고 안타고가 어쩌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슬금슬금 들어보는 용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루거나 연극 영화를 하거나 웹툰 만화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작법서 읽어봤다 하면 어디선가 나오는 그 말일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주인공 혹은 주인공에 준하는 어떤 집단 상황이고 그거를 막는 나쁜 놈들, 빌런 혹은 나쁜 시스템, 사회 환경이 요거예요. 내가 남극에서 구조를 받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3일 동안. 그랬을 때 안타고니스트는 사람이 아니고 또 빙하예요. 알겠죠? 빙하가 안타고니스트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 자, 핵심 포인트는 요건데 피해가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수 플롯에서는. 무슨 피해를 당했는데 얼마나 화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보상을 원하는데 어떤
응징을 할 건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양 사이드가 들어맞아야지 복수 플롯이라는 이 에너지 원동력이 발동이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술술술술 써져요. 근데 복수 플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스토리가 술술술술 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요즘 트렌드에서 뭘 조심해야 되고 다뤄야 되는지 이제 언급해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 복수 플롯을 가진 이야기들은 등장인물의 의미 있는 탐색보다는, 그죠? 얘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고 이거를 막 구구절절 뭐 이렇게 안다기보다는, 그래서 복수의 행위, 어떻게 복수할 건데, 얼마만큼 복수할 건데, 그거를 묘사해주고 그걸 보는 맛으로 보는 장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점은 그거다. 자, 주인공의 정의는 야생적이다. 자, 복수 플롯을 가진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뭔가 공무원, 대리 공무원 차장님이다. 이게 좀 잘 안 어울려요. 그죠? 자, 야생적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어떤 물리력을 동반하는 그런 얘기들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법의 테두리를,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혼자 넘어가지고 혼자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이 적절하게 나서지 못할 때 평범한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사건을 맡아서 정의의 복수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신고를 합니다. 경찰한테 혹은 학교한테, 선생님들한테 말을 해요. 이렇다, 이거 좀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해주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도 그렇고 학교의 상급기관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은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때 대단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견고하고 보수적인 집단이고 답답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요거는 행정의 한계예요. 왜냐면 제가 내 때렸는데요. 제 10대만 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대 때리고 나서 나중에 거짓말한 거 못 찾긴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천천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에 따라주지 못해요. 속도가. 대단히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결론을 안 내줘요. 그게 악의 집단이거나 나쁜 놈들 꼰대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가진 인류가 천천히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절차를 많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결론을 냈는데 억울하다 그럼 항소하게 만들어줘요. 그래도 억울하나 또 항소해라. 3심까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은 분명히 명약 관화한 사실인데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해준다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작품에 많이 나오고 요즘도 뭐 아예 없는 일들은 아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법의 망을 좀 피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때려 죽어도 마땅할 놈인데 그냥 풀려나네? 쟤는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온갖 압수수색과 검색, 수색을 하고 언론에 퍼뜨려갖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아주 사람을 아작을 내놓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장르, 그게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플롯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그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물리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폭력적 욕구나 파괴 욕구를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콘텐츠의 스토리 역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물리력 행사할 수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경찰력, 그 다음에 군사력이잖아요. 요거 함부로 씁니까? 잘 안 쓰죠? 웬만하면 발동 안 해요. 발동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이런 작품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직접 나섭니다. 법이 안 해준다고? 법이 모른 척 한다고? 혹은 윗사람이 무시한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할래? 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진 이야기 여러분 당장 떠올려봐요. 지금 한 20개, 30개, 100개 떠오르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최근에 재밌게 본 마이네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네임 보고 있어요? 혹은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바로 앞에서 총 맞아 죽었는데 경찰이 해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언더커버로 활동해서 범인 알아낼래? 그거 아니에요. 자, 복수 플롯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것입니다.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자, 주인공은 복수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평소에 참 이뻐하면서 참 귀여워하면서 아주 성심성의껏 괴롭히던 친구가 있어요. 갖고 빵 사오나 늘 빵셔틀 시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빵을 상한 걸 사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배탈이 나버렸네. 3일을 고생을 했어요. 자, 내가 복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 때문에 내가 3일을 알았잖아. 그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집니까? 안 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콘텐츠에서 알까 재밌다 어떻게 복수하나 보자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아마도 복수 플롯을 가진 이 장르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다만 여기서 트렌드가 좀 나뉩니다. 이게 너무 물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악이, 그러니까 소악이 대악, 거악에 맞서는 이야기가 이제 변주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마들끼리 섬 안에 모여놓고 애따 서로 죽여봐라. 이거 우리 마음 놓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면서 보진 않잖아. 황준호 웹툰 그 인간의 숲이라든가 이런 거는 살인마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누가 더 하나 보자 이런 거. 혹은 부패한 경찰이 있는데 너무너무 지독한 소시오패스를 만났다. 그래갖고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얘는 용서 못하겠다. 이런 거. 공공의 적. 혹은 나도 조직의 깡패 보스인데 이놈은 진짜 인간 쓰레기 아니야? 악인전, 마동석 주인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주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사람이 꼭 주인공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보다 나쁜 놈한테는 복수한다 정도로 이제 변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복수는 주인공이 당한 괴로움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형평성을 지닌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성경에서는 누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똑같이 한 대 쳐줘라? 그건 함무라비. 성경은 이쪽 뺨도 내밀어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어줘라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형평성이 뭐냐면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해야 돼요. 자, 내 동생이 저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런 그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일진의 동생을 납치 감금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 자, 이 복수는 어때요? 형평성에 맞아요? 혹은 도덕성에는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래서 저 웹툰 그거 뭐더라? 당신의 세계인가?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당신의 세계? 그 네이버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변주를 했는데 뭐냐면 억울하게 10몇 년, 15년인가 감옥살이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누명을 쓰고. 그래서 저 사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족을 납치하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주인공의 목표를 도와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덕성과 형평성이 안 맞죠. 당연히 이 친구의 복수를 돕는 척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복수 플롯을 가진 독특한 장르였어요. 정말 좋은 작품인데 그런 식으로 이 벽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반복인데 처음에는 클래식한 전통적 방법 경찰이나 법의 기관에 호소하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라는 이 과정이 묘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이걸 너무 뻔하니까 건너뛰기도 하죠. 자, 첫 번째 극적 단계는 주인공의 정상적 삶을 다룹니다. 어떻게 행복했는지, 어떻게 멀쩡한 인간이었는지, 어떻게 평범한 꿈을 가진 소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타고니스트가 사람 혹은 환경이 얘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락에 이렇게 사람을 궁지에 모으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파괴됐고 얼만큼 파괴됐는지를 묘사하는 초반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적 단계는 두 번째 극적 단계 설명하기 전에 이 교재나 이 스토리 작곡은 유명한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들이 막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클래식한 거라고. 항상 요즘의 트렌드와 클래식 사이에 여러분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에서 이 플롯 장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힘들게 만들어주는 그거에 대한 피해 묘사예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요구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느끼게만 해준다면 이 구구절절 묘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어떤 독자층의 목소리가 지금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풀로 뻔하지 않습니까? 맞았다, 아니면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가족이 납치 감금을 당했다 등등등 아니에요. 거기서 이 묘사를 여러분이 어느 선에 어느 수위에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암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그것들을 정보를 약간 배제해서 조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약간 트렌드니까 조금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작가적 양심으로 걸고 욕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약간 요 주의를 요망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독자한테 꽂히긴 꽂혀야 돼요. 와, 진짜 저거 쟤들 찢어 죽여 마땅하네까지 감정을 여기까지 올려줘야지 발동이 됩니다. 저 정도는 좀 참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뭐라든가 뭐 저건 주인공이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되면은 연출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주인공이 폭주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빨리 그거 모습을 봐야 되겠다까지 에너지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후입부에 해줘야 될 복수플롯을 가진 이야기의 구조의 의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안타고니스트를 찾아 나선다. 그 다음에 안타고니스트는 뭐 하냐면 주인공의 복수를 무산시키려고 한다. 혹은 대립하려고 한다. 힘이 대등하게 이렇게 돼요. 자, 복수를 하려면 첫 번째 누가 했는지 뻔하게 안다면 복수를 준비를 할 것이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막입니다. 이막.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어떤 전투라든가 그런 기술의 훈련을 하고 피지컬을 키우고 뭐 등등등, 혹은 저 사람이 했다, 저 집단이 했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증거를 내가 수집하고 탐문 수사를 하고 증인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 요게 요 과정 두 번째 이 막에 묘사되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극적 단계는 최종 대결이다. 이렇게 3막이 복수풀로 엄청 쉽지 않아요? 대단히 직관적이고, 요게 직관적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았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 스토리 구조를 나도 하겠다. 나도 이거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재미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에 그러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벌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팁은 순서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순서들. 왜냐하면 식상하니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택했죠. 복수해야 될 대상이 게임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는 일종의 그걸 차용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보스들, 중간 보스들이 딱 있는 거죠. 요게 아마도 모험 플롯을 접목한 복수 플롯일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복수 시작하는 걸로 나와요. 어떤 특정한 무술의 달인과 또 어떤 특정 무술의 달인한테 훈련받는 법이 나오고, 다시 또 어떤 무술 고수한테 이겨서 머리 자르는 게 나오고, 힌트 주인공이 여자고 노란 추리닝 칼, 타란티노, 킬빌 혹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정확하게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무슨 피해 당했는데 라는 거는 여자 주인공이 결혼식 날 그 조직원들이 와가지고 총을 다 쏘고 간 게 그게 피해 사실인데, 그거를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나중에 해상으로 잠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복수 1, 복수 2, 복수 3, 그 다음에 왜 복수하는지,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니까 구성이 새로워지더라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소학이 거학을 물리치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악이니까 시원시원할 거 아니에요. 어떤 평범한 가장, 뭐 평범한 셀러리맨, 평범한 커리어 우먼 뭐 등등등이 복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누구나 이시영이 될 수 없고 김옥빈이 될 수 없고, 이번에 마이네임은 누구? 아무튼 그런 사람처럼 육체적 훈련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과정을 보고 있자니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막 무슨 피해 당했는데, 그래서 복수하려니까 무슨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수 성공하냐 마냐 이렇게 갈리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줄여달라라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전직 특수 요원이었던 누구의 딸을 건드리고만 악당, 이렇게 그냥 구도가 가는 거예요. 전직 엄청난 그 어떤 킬러였던 뭐 누구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다. 그래서 바로 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총 어디서 구하냐? 다른 은퇴한 동료한테 가가지고 뭐 클리셰 아니에요. 가가지고 달라. 왜 다시 시작하려고? 아니야. 이번이 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무기 금방 구해옵니다. 바로 몰살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줄어드는 게 요즘 트렌드이나 제가 늘 말했죠. 클리셰나 클래식은 파워가 가장 세고 관련 누적된 작품들이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변주를 해야지 변주된 게 클래식인 줄 알고 이거 변주하다가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은 왜 그랬는지를 구조를 알고 여러분들을 바꿔주세요. 자, 복수 플롯 유독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하나 뗐습니다. 뗀 거 맞아요? 하나 뗐어요. 더 궁금하면 여러분이 책 읽어봐요. 자, 다음 수수께끼 플롯이에요. 수수께끼 플롯은 일종의 미스터리 그쪽인데 미스터리라는 게 예를 들면 추리 소설이나 탐정 소설 이런 거 보면 그거잖아요. 누가 그랬노? 후더니 어떻게 한 거야 저거? 그러니까 살인 방법 어떻게 하고 무슨 트릭을 쓴 거야? 하우더니시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그랬다니? 이게 와이더니시야. 요 정도 이제 세 개로 나뉘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그래서 수수께끼 플롯은 계속 여러분들이 독자랑 이렇게 밀당을 잘 해주시는 스토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너무 꼬아놓으면 독자가 열심히 딴 거 볼래 이럴 거리고요. 너무 쉽게 해놓으면 이거 뻔하다 재미없다 해요. 하고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 거 잘 쓰시려면 여러분 이 스토리 이런 걸 잘 쓰시려면 그거를 태생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더라. 그래서 밥을 차려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이게 평서문적으로 스토리를 쓰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은 약간 어떤 재능이 조금 필요하냐면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안 좋다. 왜 그렇지? 아침에 먹은 밥 때문인가? 근데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난 아침에 8시에 일어났어요. 배가 고파서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이 잘못됐는지 배가 아팠어요. 방금 내가 앞에 말한 건 순서가 어땠어요? 오늘 이상하게 하루 종일 배가 아프네. 왜 그러지? 밥 먹은 것 때문이네. 오늘 밥 누가 해줬지? 엄마인데? 엄마가 며칠 전 내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나?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써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같은 건데 왜 그렇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지 계속 그거를 밀당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문장 구술을 하고 대사를 칸들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게 자기한테 맞겠다 싶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명탐정 코난 그 작가처럼 추리소설 매니아라든가 어지간한 그 트릭을 다 통달한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건드기 좀 어려운 장르긴 하죠. 어려운 장르긴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릴러라든가 미스터리 장르들은 대중적으로 크게 막 코인을 끌어오고 오거나 막 엄청 많이 봐주거나 막 그러지 않는 비주류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유독 좋아한다 싶으면 도전하고 신인 때는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장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뗐어요. 두 개 뗐어요. 세 개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벌 플롯입니다. 라이벌 플롯은 복수 플롯보다 못지않게 엄청 직관적이에요. 다만 사이다 요소는 좀 덜해요. 하지만 사이다 요소가 덜한 대신에 어떤 특이한 요소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라이벌 플롯에서 선악 구조가 꼭 필요할까요? 선악 구조. 내 좋은 놈, 네 나쁜 놈. 꼭 필요할까요? 라이벌 플롯에서. 자, 내 좋은 놈이고 네 나쁜 놈이야.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고 네 옛날에 내 괴롭혔잖아. 내가 권투 선수로서 너를 이기고 우승할 거야. 이게 복수 플롯인지 라이벌 플롯인지 애매까리 하잖아요. 그죠? 라이벌 플롯은 어떤 게 조금 더 강조되냐면 둘 중 누가 이겼으면 좋겠는지 독자가 몰입을 정확하게 못하겠다 정도로 둘 다 어느 정도 괜찮으면 좋아요. 얘는 츤데레, 블루 성향의 긴 코트를 입고 말은 틱틱하지만 뭔가 따뜻한 구석이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무조건 직진, 정직, 따스함, 배려, 열혈, 노력가 이런 식으로 누구 응원하고 싶은지 애매하죠. 맞죠? 예수와 석가모니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애매해요. 둘 다 응원해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한테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벌 플롯이 전체에 담긴 건 아니지만 에피소드별로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웹툰으로 따지면 더 복서가 약간 그래요. 이거는 주인공보다는 그냥 주인공의 상대방한테 더 몰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인공이 또 쟤 이겨버렸네 진짜 너무한가 이거 이 정도로 주인공 유는 그냥 하나의 그냥 먼치킨 같은 역할이고 지금쯤은 이제 유의 스토리가 좀 발동이 되는데요.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는데